영화등대 시청자 여러분, 2021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온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드디어 영화등대 자체전정 2021년 독립영화 연말결산 마지막 영상 2021년을 빛낸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5작품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작년만큼 독창적이고 다양한 다큐멘터리 작품이 많이 나왔던 2021년 한 해. 작년엔 과연 어떤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사랑받았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UFO가 있다고 믿으세요? 네, 확실히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하시나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확신까지 하게 됐어요. 아직 UFO를 본 적은 없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UFO를 쫓으며 그 실체를 탐구하는 맹성렬 교수. 한국의 유일한 UFO 전문가지만 아직 UFO를 보기는커녕 목격자들의 말을 들으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기만 하는데요. 이젠 그 실체를 직접 마주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갑니다. 과연 맹성렬 교수님은 꿈에도 그리던 UFO를 직접 만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려나가는 UFO의 모습. 3월 4일 개봉한 김진욱 감독님의 UFO 스케치입니다. 안 본 사람은 모르지.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안 믿으려고 그래. 작품 UFO 스케치는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실존한다고 믿고 이를 쫓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작품이 비추는 맹성렬 교수님의 순수한 믿음과 호기심 그리고 애정을 절대로 희화화시키지 않고 이를 진중하게 학문의 영역으로서 집중하는 팬 혹은 연구가로서 조명하면서도 UFO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목격자들까지 모두 유쾌하게 담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쟁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김진욱 감독님은 오히려 무언가의 진짜 애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작품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겐 확실히 믿기 어려운 UFO라는 실체도 그리고 이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신빙성보다도 이들이 얼마나 UFO의 진심인지 그리고 이 작품이 UFO가 아닌 사람을 비춘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확실히 했는데요. 이런 작품의 세심한 시선과 따뜻한 연출은 누군가의 순수한 호기심을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져 특히 좋게 느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통해 현상을 바라보는 배려 넘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UFO 스케치였습니다. 뭐야 이거 참. 둘, 쭉, 셋, 넷. 맛있어요? 엄마 좀 줘. 엄마 좀 줘봐. 여기 학교를 가기 위해 왕복 3시간을 버스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골도 아닌 서울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강서구의 폐교를 특수학교로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과연 어머니들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지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귀찮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절박하고 간절한 그 길. 5월 5일 개봉한 김정인 감독님의 학교 가는 길입니다. 이야기 풀이는 아니지만 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게 이렇게 욕심입니까? 작품 학교 가는 길은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갈등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17년 사회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과 가까운 거리를 위해 서진학교를 위해 싸우는 학부모들과 한방병원을 지어 지역 발전을 위해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대립. 사실 여기엔 더 많은 이면이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국회의원, 외면하는 정부 등 이렇게 외로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 싸우는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감동과 미안함 그리고 커다란 절망 속에서 작지만 단단한 희망을 본 느낌이었는데요. 작품에선 그 많은 입장과 이면을 많이 비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지역 주민들도 양측에서 서로를 향해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해가 되었고 그렇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이 가족들에게는 이 싸움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조명해보는 영화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지켜줄게!
타다가 활성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이 시장이 이제 거의 안착한 단계에 왔는데 지금 와서 저게 꼼수다. 양질의 서비스와 쾌적한 차량, 친절한 기사님들로 출시한 지 9개월 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했던 성공적인 모빌리티 스타트업 플랫폼 타다. 일반 택시보다 더욱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재이용률은 계속해서 상승하던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반발로 법적 공방까지 휘말렸지만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 이제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준비하던 그때 단 2주 만에 타다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타다를 위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모았던 제이크와 팀원들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들은 아픈 손가락 타다를 두고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 리더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작품, 10월 14일 개봉한 권명국 감독님의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서 시장에 내던지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혁신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또 무리한 도전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21년 가장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한 작품을 뽑으라면 바로 이 작품,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을 뽑을 것 같은데요. 마치 광고를 보는 것만 같은 감각적인 영상미뿐만 아니라 조금 예민한 소재였던 타다 금지법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제이크와 스타트업 회사의 일상을 고스란히 잘 담는 데에 더욱 집중하면서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타다 금지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특히 잘 비췄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자신만 믿으라며 리더십을 발휘했던 제이크부터 시작해 VCNC의 팀원들, 타다를 자주 이용했던 다양한 직종의 손님들, 타다 금지법을 바라보던 정치인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이 사건은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또한 여러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까지 효율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친절하고 젊은 다큐멘터리가 등장했다는 인상이 들어서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다큐멘터리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혁신이 불법으로 바뀌는 순간을 조명한 작품,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의 신입이다, 우리가 꼴등이다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호기심에 그 북을 한번 두들겨 봤어요. 근데 그 북 소리가 지금의 현재 내가 그 부모님을 그리워가지고 애타는 그런 소리가. 수십 년을 북을 만들며 살아온 악기장 임선빈 선생님. 소아마비에 고아라는 환경까지 이겨내고 악착같이 북을 만들어온 세월은 그를 장인으로 만들었지만 야속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차 청력을 잃어가는데요. 예전에 다쳐 평생을 한쪽의 귀로 살아왔던 그에게 나머지 한쪽 귀까지 잃는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남은 청력을 보존하는 대신 평생을 쫓아온 하나의 울림을 다시 듣기 위해 23년을 아껴두었던 나무를 꺼내 최고의 조력자이자 아들 임동국 씨와 함께 대작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과연 그는 일생을 기다려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기다려온 장인의 마지막 숙제, 10월 21일 개봉한 이정준 감독님의 울림의 탄생입니다. 나한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은 이런 대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제가 23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작품 울림의 탄생은 경기 무형문화재 30호 악기장 임선빈 선생님이 자신이 마지막 작품인 대북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그가 불우했던 성장 과정과 장애를 딛고 어떻게 악기장이 되었으며 살기 위해 해오던 북 만드는 일을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과 신념으로 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북을 따라 만들기 시작한 임동국 씨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를 작품은 아주 다정하게 그려냅니다. 또한 계속해서 북을 만드는 과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가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기 전 일종의 제사를 지내며 좋은 작품, 기다리던 울림이 전해질 수 있도록 행사를 갖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또한 그의 마지막 작품, 대북이 어느 곳에서 그 울림을 전달해 주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담은 웅장한 울림, 울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 소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감독을 즐겁게 해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장난꾸러기였죠 뭐. 대한민국 최고령 현역 연예인,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MC, 가수이자 희극인이자 DJ, 그리고 원조 국민 오빠 송혜 선생님. 익숙한 오프닝 소리와 함께 힘찬 목소리로 전국을 외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래자랑이라고 외치게 되는, 스스로를 행복한 딴따라라고 부르는 사람, 1927년생 송혜 선생님. 하지만 이렇게 밝고 힘찬 모습 뒤에는 우리는 모르는 그만의 아픈 가족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실함의 대명사, 그가 프로그램을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가슴 아팠던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던 송혜 선생님이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최고령 딴따라의 이야기. 11월 18일 개봉한 윤재호 감독님의 송혜 1927입니다. 옛날부터 뭐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사진 보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진 보고. 그러니까 나 또 갔다 오네. 이러고. 송혜 1927은 사실 꽤나 정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국 노래자랑 MC로서의 송혜,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송혜, 가수이자 DJ, 희극인으로서의 송혜, 그리고 여전히 꿈을 꾸는 송혜. 특히 작품은 송혜 선생님의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이는 이미 익숙한 감동과 웃음을 선물해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송혜 선생님의 진심을 담아주려 노력하죠. 무대 뒤에서의 모습, 먼저 떠나보내 가슴에 묻은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잊지 못해 사진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 황해도에서 힘차게 전국 노래자랑을 외치고 싶어하는 모습까지 인간 송혜에게 비교적 진중하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특히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있던 일, 아버지를 따라 가수가 되고 싶어 했던 아들의 미발표곡을 복원해 듣는 모습은 충분히 가슴이 아플 거란 예상하면서도 끝끝내 관객들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죠. 사람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듯 우리가 아는 연예인 송혜가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 송혜 선생님의 모습을 비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 송혜 1927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927년생 송혜입니다. 네, 오늘로써 2021년 독립영화계를 빛낸 영화들을 결산하는 3개의 영상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작년 2021년 한 해 어떤 독립영화가 특히 와닿으셨나요? 어떤 작품이 재밌었고 감동적이었고 또 인상적이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온 독립영화가 궁금한데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2022년도 저희 영화등대 채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모두 영화로운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